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아이스 브레이킹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도의 공학교육 컨설팅 센터에 있는 강소연입니다. 네, 제 과목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운영했던 그 과목 이름은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 학기마다 이 과목을 운영을 했고요. 초기에는 지역사회는 빼고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이 공과대학의 각 학과에서 하는 설계 수업하고 너무 과목명이 좀 유사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 과목을 공과대학 전체 학과 그리고 일부 단과대학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받아줘서 이제 융합 과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목 이름을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로 만들었고, 이 과목은 그래서 공과대학 전체 학생들이 수강하는 그 교양 과목으로 공대 교양 과목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수업 방법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비스 러닝 요소들을 가져와서 과목 보통 이게 PBSL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업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프로젝트 베이스 서비스 러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지역사회의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는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 문제를 가져와서 그것을 디파인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그 어린 아이들이나 그 병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사회에 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박물관 이런 데 가서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그 이후에 봉사활동이 이제 또 전면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창업과 연결돼서 여기서 만든 그런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창업을 해서 아직까지 한 지금 5년 이상 계속해서 그 창업을 운영하는 그런 그 팀들도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는 다문화, 장애인, 안전 문제, 노인, 아동, 청소년, 빈곤, 그다음에 환경 문제, 또는 이제 그 지역사회 그 주변에 있는 무슨 뭐 박물관이라던가 여러 이런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한번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거기를 몇 번 방문해보고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동사무소 뭐 이런 데를 가서 이제 그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성과로는 그 매 학기 한두 조에서는 늘 특허나 아까 그 영남대에서도 이제 수상을 했다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뭐 장관상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들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수업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실은 이 베스트의 이 글을 좀 본 것도 저한테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맞이하게 되는 그런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은 바로 이제 열정과 호기심과 참여와 꿈 이런 것에 의해서 학생들은 동기화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나 공과대학은 단순히 어떤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며 강력하고 또는 어떤 요구가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그 환경을 만드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 베스트가 그 미국의 그 기계학회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이런 그 설계에 관련된 그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수업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수업을 시작했고요. 수업을 시작하면서는 그 중간중간 과정마다 여러 가지 그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요 에픽스는 이게 바로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서비스 러닝을 프로젝트로 공과대학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굉장히 오래되고 아주 고전적인 사례인데, 이게 그 전 미국에서 상을 받았던 그런 수업입니다. 이것은 1995년에 퍼듀 대학에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전국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핵심 가치가 저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뭔가 전문적인 실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인간, 환경, 공동체의 요구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과목이 개발되었고요. 이게 이제 그 융합 과목이지만 당연히 이 과목은 공과대학이 중심으로 해서 공대 학생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운영이 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과에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70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게 지역사회가 같이 여기서 참여하는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를 진행하지만 여기는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기 동안 이제 한 번 진행했는데 그것을 또 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하기도 하고, 한 학생이 한 학기뿐만 아니라 두 학기 또는 세 학기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이 결과물을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일주일에 2시간 미팅을 하고 1시간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역사회 조직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러닝의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인식, 사양개발,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생산, 유지 보수 등 이게 이제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아주 우수한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 옆에 보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은 그런 그 물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아까 프로토타입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 좀 많은 7개의 학습 목표를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 띵킹이 이제 이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이게 그 프로세스에서 디자인 띵킹 요소를 넣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디자인 띵킹 요소에서 이제 제일 앞부분에 엠퍼티가 이제 그 저의 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그랬을 때 주로 이제 학생들에게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그 문제를 발견하고 또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또 그분들에게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하는, 그래서 실제로 유저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기계과 학생, 전기전자 학생, 컴퓨터 전공 학생, 이런 다양, 그다음에 이제 또 문과대 학생들도 가끔 오기 때문에 심리학과 학생 또는 경영학과 학생, 이렇게 이제 팀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전공 지식을 서로 잘 활용해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팀워크인데, 이게 지역사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팀 비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래서 팀 비전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팀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실은 이제 우리 엔지니어가 단순히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엔지니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이제는 어떤 국가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어떤 제품들이 정말 안전하게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윤리와 책무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변리사 분이 와서 이게 특허 분석에 대해서 쭉 한번 강의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낸 제안서를 보고 이 이제 특허가 이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고 그리고 유사 특허를 보면 또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특허도 좀 검색을 해봐서 특허가 이제 어떻게 특허를 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특허를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도 저희가 탐색을 했습니다. 서비스 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안서를 쓰거나 또는 발표를 통해서 또는 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제 학습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기 위한 이제 수업 방법이 바로 이제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수업 그리고 소집단 협동 학습 그리고 디자인 싱킹에서의 그 프로세스, 엠퍼시아, 디파인, 아이디에이트,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그 프로세스를 쭉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창의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허 검색 그다음에 변리사님의 특강을 제가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제 앱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리적인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앱을 학생들이 선호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플러그라는 회사에서 와서 이걸 아주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저희가 좀 따로 3시간 내지 6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 그래서 이게 특허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또는 그 너무나 다양하게 학생들이 이제 어떤 그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 관련 전문가들을 저가 이제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들의 피드백과 마지막 최종 결과에서 이들이 참여해서 평가하시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평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분들을 모시고 하고 저는 이제 그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차별 활동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처음 오면 학생들이 전공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10여 개 전공의 학생들이 여기 들어오게 돼서 저는 이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이제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이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한 개를 하고 나면 너무 친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간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뭐 서로 뭐 사진 찍고 뭐 정보 교환하고 뭐 너무 친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친해진 것을 저가 이제 다시 이렇게 팀을 막 바꾸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그래서 이게 한번 정드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이 이제 전공 수업이 아니고 또 이제 팀 수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학생들이 몇 번 결석을 하면 그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게 빠지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팀 규칙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 결코 결석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 간에 이제 팀 규칙을 만들도록 하면 이게 계속해서 저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필요 없이 첫 번에 이렇게 탁 만들어진 팀 규칙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이 팀 프로젝트 수업을 하실 때는 제일 첫 시간에 팀 규칙과 수업에서 꼭 지켜야 할 약속들을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면 이걸 잔소리가 되지 않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조장을 하는 학생은 정해져 있고 서기를 하는 학생이 정해져 있어서 매주 돌아가면서 저가 이제 한 5명 정도씩 조를 만들었는데요. 1, 2, 3, 4, 5를 정해주고 이제 첫 주는 1번이 조장, 2번이 서기. 그 다음 주는 2번이 조장, 3번이 서기. 그 다음 주는 3번이 조장, 4번이 서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어떤 그 중심 역할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그날에 이루어진 그 회의 자료는 항상 그 서기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올리는 것은 이제 조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LMS에 올리도록 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큰 스케치북을 그 조별로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늘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든, 아까 교수님께서도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모두 다 쓰고, 그다음에 생각나는 그 그림들은 다 그리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별의별 재밌는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북이 계속해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 아이디어 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공책을 쓰다가 큰 스케치북을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저는 활용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교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뭐 이거 펜이라던가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이제 왔을 때마다 팀장이 그날에 이제 그 조장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도록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는 이제 그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들을 서로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되니까 요때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집에 가서 찾아본 다음에 이제 다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1주차 첫 시간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스케치북에다 이제 그 쭉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하되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이디어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 중에 정해진 아이디어를 어떻게 몇 가지 중요 아이디어로 선정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이제 결정하는 그 기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2주차가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팀을 정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팀 이름을 확정합니다. 근데 이제 막 학생들이 하다 보면 조금 비전이 바뀌거나 주제가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으면 저는 그것에 맞게 팀 이름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허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이 관심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고, 우리 이제 그 디자인 띵킹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엠퍼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인터뷰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 기법을 한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가 되면 팀 비전을 명확한 진술문으로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도록 하고, 이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한 번 더 하고요. 저는 이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2주 정도를 이제 계속해서 이걸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때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인터뷰 대상자를 정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팀 5명은 주로 그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서 누구를 정할지, 뭐 이제 노인이면 그 노인들도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노인, 또 그들의 이제 그 어떤 상황이나 경제적 문제나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어떤 노인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대상자와 그들의 각각의 역할을 배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까지 이제 확정을 합니다. 네, 4주차는 인터뷰 결과를 각자 팀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온 결과를 이제 내가 이걸 인터뷰했더니 이분들이 이거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너무 또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요소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실제 이제 현장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의 동일한 요소 또는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하우마이트 기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포인트 오브 뷰 이런 이제 문제 정리를 위한 기법들을 이제 저희가 활용합니다. 요건 이제 이따가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학생들하고 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하면서 선호했던 기법이 이 연꽃 기법인데요. 이렇게 12개의 칸을 이렇게 만들고 그 중심에다가 중심 주제어를 넣고 그것과 관련된
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쭉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장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게 쭉 이제 마치 하나의 슬라이드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기법이 연꽃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꽃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학생들의 프로세스가 대충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이제 이 4주차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주차가 되면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어떤 그 요구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항상 저는 양적 데이터를 꼭 그 제안서에 넣으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또는 데이터들을 탐색하고 사회적 요구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제안서에 넣고요. 그래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define,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간트 차트, 그다음에 이제 각자의 역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뒤에서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역할 분담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약간의 예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얼마가 필요하고 그것을 무엇을 하는데 예산을 쓸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나 거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서로 연결해서 여기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주차 정도가 되면 제안서를 이제 우선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이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이 됐고, 이때 이제 변리사분이 오셔서 특허에 관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각 학생들이 각 조에서 하고자 하는 그거가 특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이 변리사분들이 각각 각 조를 다니시면서 한번 이제 리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특허 침해가 안 될 건지, 그리고 특허가 가능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피해야 될 거다,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수정을 해서 7주차가 되면은 이걸 이제 수정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제가 이때 학생들이 1차로 그 제출한 제안서를 다 이제 빨간 펜 쓰기로 이제 다 이렇게, 이거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이걸 어디서 이런 거 가져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번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6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6의 기법은 모자를 돌려가면서 이제 쓰면서 그 각자의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얀색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검은색은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 하면 내가 이걸 생각하면 어떤 감정의 느낌이 오는지, 난 저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거 생각하면 너무나 막 낭만적이에요, 뭐 이런 정말 감정적인. 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 하면은 그 뭔가 더 개선할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함께 각 조원들이, 항상 부정적 입장을 하는 애들은 또 부정적 얘기만 하고, 뭐 긍정적 입장을 얘기하는 애들이 긍정적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부정적 입장도 되어보고, 다 같이 한번 긍정적 입장도 되어보고, 다 같이 한번 감정도 되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6의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6의 기법을 한번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그 창의적 그 안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좀 개선되어야졌는지를 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때까지 제안서 조별 발표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때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8주차가 이제 보통 이게 중간고사 기간에 저는 학생들을 이제 조별로 와서 제안서를 발표하게 하고, 다른 조도 다른 그 조의 제안서 발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간단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주차가 되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드는 과정부터가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이때까지 이제 9주차는 주로 이제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을 안 만들고 이제 10주차에 만들고, 9주차는 이제 엠퍼시와 관련해서 공감 지도 만들기. 이제 공감 지도를 만들려고 저희가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엠퍼시를 해서 앞부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웬만큼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웬만큼 머릿속에 그려져야 이 공감 지도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감 지도를 저는 조금 늦게 9주차로 가져왔고, 사용자에 대한 페르소나도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 제품과 관련된 페르소나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것도 조금 뒤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페르소나가 아주 명확하게 이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감 지도와 페르소나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정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정한 문제의 디파인을 다시 재검토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원준 교수님께서 하실 스캠퍼, 강제연결법,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내는 방법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에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부터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여러 차례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 저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에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뭐 어떤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을 스케치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재료를 구입하고 이러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재료 구입이나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11주차부터는 이제 실은 이제 저가 하는 역할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주로 많이 시간을 걸리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종이에다가 스케치였다면 그 다음은 종이로 직접 이래 풀하고 뭐 그런 것들을 주어서 종이나 스티로폴로 이제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게 더 이제 그 구체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다 이제 또 자꾸 이제 아이디어가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지지 투비나 스왑 분석, 이렇게 제품의 가치나 차별성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저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으니까 이 프로토타입을 들고 가서 인터뷰 대상자에게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정말 이게 필요한지요? 뭐 이게 쓰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2차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할지 또 질문 문항을 선정합니다. 이때가 되면 학생들이 이 인터뷰도 하지만 설문조사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주차가 되면 2차 인터뷰를 했더니 어떤 경우에는 막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때 막 뒤집는 조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2차 인터뷰 결과 가져온 걸로 아이디어를 많이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프로토타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제 이때부터 좀 더 구체적인 제품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건지, 이들의 특성이나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왜 물건을 사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그 러프한 아이디어가 아주 구체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물보다 뭐 조금 작은 걸 만들어 하고 3D로 뭐 만들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이 요쯤 되면 이제 제작됩니다.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학생들도 이제쯤 웬만큼 완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 만든 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제품화해서 만일 이걸 판다면 이게 팔릴까? 이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상황 분석과 이익 창출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만들고 이번 학기에 끝, 그리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너네 아이디어의 지속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늘 해서 그것을 발표에다 꼭 넣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주차가 되면 최종 제품이 확정되고 발표 자료 제작 및 피드백해서 이제 학생들이 대충 그 발표 자료 가져온 걸 이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다 이제 피드백 빨간 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 한 학기 동안의 그 리플렉션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의견들을 써줬고요. 마지막 15주차 또는 때로는 이제 16주차가 되는데, 그때 이제 최종 발표 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가능하면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제가 이제 이게 물론 조별 과제고 초기에는 이제 제가 이 과목이 상대 평가였고, 그리고 제가 과제를 막 너무 많이 썼습니다. 책도 많이 읽히게 하고 막 이랬는데 학생들이 너무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불평을 많이 해서 리플렉션에도 그런 걸 많이 달아서 제가 이제
그 한 몇 년 전부터는 학교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걸 패스 페일 과목으로 이거 바꿔달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C와 D를 꼭 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패스 페일 과목으로 제가 이걸 고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그렇지만 이제 점수는 어쨌든 저가 이제 차별화는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개인 부분을 40%를 넣습니다. 이제 조별로도 어떤 차별화는 돼야 되지만 그 분명히 조원 안에서 조원끼리의 평가가 대부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개인 과제를 좀 줘서 나의 역할, 내 역량, 나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주에 간단하게 보고서를 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일단 찾던 것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확인해 본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또 해서 이게 이제 10%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이제 최소 2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 보고서를 2장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각 10%가 돼서 20%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찰 보고서 한 번 쓰고. 근데 이게 패스페일 수업이기 때문에 절대 2번 이상 결석 없이 페일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은 봐주는데 2번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뭐 취업이나 이렇게 정말 안 되는 경우를 빼놓고는 무조건 저는 한 번은 봐주지만 그 이후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과제 제안서와 최종 발표 및 보건서가 해서 이게 60%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한 조가 쭉 그 발표 자료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와 자료 검색을 통한 현실 인식.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키오스크를 이제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그 키오스크를 잘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그 글자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멀티 이렇게 그 무인 그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만든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꼭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생각을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항상 양적 데이터를 학생들이 이제 요구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꼭 그래프와 데이터를 저는 이제 요청을 해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찾아보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이제 문제에 대한 디파인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정확한 과제의 목적을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권리 향상과 편의 증진, 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사용에 대한 방향, 뭐 공학적 사회적 역량을 늘린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진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비전이 학생들이 같아야 결국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엔지니어의 책무성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그 회사들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보게 하고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진술을 할지 하는 것도 학생들이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소외계층까지 기술의 발전을 함께 누리는 사회 이거를 이제 팀 비전으로 학생들이 생각을 했고 그 하위 요소로 이렇게 이제 4가지들을 아마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 is to be 같은 것들을 해서 기존의 유사 제품들은 지금 어떤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 개발해서 개선한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것다라는 이제 to be, as is to be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제품, 그래서 뭐 점자판 AIS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특허도 이제 한번 분석했던 결과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프로토타입을 여러 차례 이제 반복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이제 그 제품 수요자들의 이제 반응 어떤 것들은 뭐 좋다 그러더라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요자들이
그 비판적인 그런 반응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오기도 하는데 뭐 그렇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이제 프로토타입이 계속해서 실패를 통한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많은 그 실패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 창출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장 상황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이제 한번 끝나고 말 게 아니라 너네들이 만일 이걸 계속 한다면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조는 아마 이제 이게 훨씬 이제 앞으로 좀 더 이 시장 가능성도 높고 뭐 이제 여기는 지금 주로 이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실은 이제 여러 이게 지역 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의 이제 성찰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뭐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다는 인식조차 못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기술 사용자의 인식도 성숙해 가야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우리 사회가 차츰 이런 문제를 고쳐 나가야 된다. 나도 이제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아주 학생들이 아주 그 멋진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이 넘게 거의 15년 정도 이런 그 수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많은 결과물을 보여줬는데요.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요 주사기 처리 시스템은 학생들이 이제 그 당시에 신문에 그 주사기로 인해서 많이 그 간호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 뭐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사기를 주사를 놓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그 주사기와 바늘이 분리되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창업을 했고 세계 몇 개 그 어떤 대회에 가서도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회나 뭐 독일 대회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가서도 이제 그렇고 이게 이제 SK 그 거기서도 상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요 학생들은 이제 창업도 했고요. 그다음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점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실은 점자 그거하고 점자판하고 유사하게 되어서 이게 실은 이제 이 점자 학습이 실은 학습하는 도구가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어서 요것도 아마 그때 창의 그 경진대회에서 학생들이 상을 받고 아마 이 학생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뭐 젊은 뭐 그런 엔지니어들 뭐 이런 거 지지하시는 것 때문에 같이 중국도 갔다 오고 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근 얼마 전에 했던 건데 이제 뭐 회전형 건조대 그래서 아마 기계과 학생들이 좀 있으면 요런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요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취하는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이제 회전형 건조대를 만들어서 뭐 이것들을 이제 뭐 잘 만들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저가 지역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가 막 문제가 될 때나 이 학생들이 마스크를 막 만들고 뭐 그때 이제 좀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분리수거가 서대문 그 부근에 외국인 학생들이 워낙 많은데 이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게 지역마다 또 분리수거 시기나 뭐 이런 것들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앱을 만들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수강 학생들이 아까 한 그 팀의 성찰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 수강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엔지니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혁신적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조원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생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에서 뭔가 시너지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대생의 문제 해결 과정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경영대 학생이 이제 공대에 오면
실은 이제 공대 학생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본인들은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제안까지 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 걸 잘 안 하는데 와 확실히 제품 개발하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뭐 이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경영대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 경영대 학생들은 뭐 예산이나 또는 이제 그 앞으로 이게 어떻게 사업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많이 했고 결국 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공대 학생들이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뭔가 지역사회 문제가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고 소통을 할 수 있었고 학생일 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았다. 근데 이 과목 자체가 지역사회를 위한 창조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보면 현재에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그런 학교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학생들은 오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고 뭐 이런 것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수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그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전에 좀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한두 번 해보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평가도 안 좋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 수업에서 쭉 이제 이야기하는 그거를 교수님이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학기 내내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주 부분적으로 하셔서 조금 자신감을 얻으시면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주라는 분이 그 PBL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그 초기에 이 이론을 다 확립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학자 중심의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연해라.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이론을 강의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교수님한테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하는 부분을 몇 %로 할까요? 그건 교수님의 수업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또 그 들어오는 학생들의 역량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하다 보면 계속해서 디벨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방법, 우리 학생들에 맞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그것을 배워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게 십몇 년을 하면서 학생들이 계속 의견을 주면 그 의견들을 실은 반영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인 의사소통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교수님이 좀 참으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안 하는 조들도 가끔 있고 조 안에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뭐 그 좀 교수님이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말에 가서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나름 좋은 성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또는 교수와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서로 그 이렇게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모니터하면 자신의 수업 역량이 개선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결국은 이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에서는 튜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튜터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교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교수님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튜터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면 결국은 학생들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감하기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한 10분이면 이걸 다 끝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끼리 앉아와가지고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서로 옛날 같았으면 저희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도 할 텐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서 이 팀들이 뭔가 서로 이제 친해지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근데 애들을 보면 막 이 표정이 어떠세요? 막 웃고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가서 이제 저희 그 과목을 소개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스파게티를 나눠주던가 또는 그 저기 포스트잇을
나눠주는데, 지금 요 사진은 스파게티 면하고 젤리, 마말레이드를 이제 같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스카치 테프로 요거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말레이드로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젤리로 붙이기도 하고요. 실은 이게 이제 학생들이 몇 번 해봐서 이걸 또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가지를 바꿉니다. 이제 스파게티를 10개만 사용하게 하거나 또 뭐 더 많이 사용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젤리를 위에다가 이제 몇 개를 올려놔야 되게 하면 이게 또 구조가 다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시멜로나 이 젤리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요구 조건이 달라지면 학생들이 이제 탑사기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보통 이제 10분 정도를 주면 이게 10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막 아이디어 내다가 막상 막 하는 시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저가 이제 시간을 따로 그걸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첫날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스트잇을 활용한 탑쌓기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막 높이에 애들이 관심을 갖지만, 여기에 젤리가 3개가 올라가야 된다, 곰돌이 젤리가 3개 올라가야 된다 하면 이게 실은 이렇게 높이만 해가지고는 이게 젤리를 딱 놓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튼튼하게 만드는 거, 이제 이걸 어떻게 이 하중을 견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막 의논을 하면서 이 포스트잇으로 탑쌓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몇 가지 다른 것들도 하기는 하지만,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학생들이 막 끝나고 나면 정말 막 그 너무 열정적인 분위기로 막 바뀌고 서로 친밀해져서, 저는 그 이거를 선호하고, 그 포스트잇 그냥 한 10장, 10개 한 들고 가가지고 그냥 조별로 딱 하나 주고, 딱 이것만 주면 포스트잇은 여기 끈끈이가 있어서 이게 서로 붙잖아요. 그래서 뭐 저가 별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젤리 몇 봉지 들고 가면 자기네들이 막 먹으면서 이제 올려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훨씬 재밌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가 다 이렇게 깨어지는 거죠. 얼음 같은 그 분위기가 아주 그 열정적인 분위기로,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저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마시멜로 이거 많이 이제 그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테드의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지금 우리가 아마 여기 안 될 텐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테드의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치시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분 정도 아마 이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 마시멜로를 가지고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걸 이제 하는 게임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초기에는 요 스파게티 10개 정도 주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테이프를 1m 정도, 그다음에 실도 1m 정도, 그다음 마시멜로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시멜로를 제 꼭대기에 이렇게 올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팀들이 이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계획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작업해서 마지막에 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8분, 여기서는 18분의 이제 시간을 주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역시 건축 앤드 공학자들이 1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거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역시 이걸 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를 보면 제일 못하는 게 비즈니스 스쿨 스튜던트하고 로이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만 막 하다가 결국은 다 못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 옆에 유치원 애들만도 못하잖아요, 보면. 근데 재미있는 게 유치원 학생들이 평균보다도 이게 성과가 높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막 너무 계획을 오래 짜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교수님께서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그 킨더가든 학생들이 잘하는 거는 얘네들은 너무 이렇게 계획 플랜을 오래 짜지 않고 실제로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발표한 텀 오젝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은 진정한 몸을 서로 부딪히는 운동이다. 모든 감각들을 작업에 집중하고 놓여진 경기에 알맞은 생각, 느낌, 수행을 적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막 해야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실험 모델을 만들어 보면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고, 그것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 디자인 띵킹도 디자인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디자인의 경험,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데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번 테드에 들어가셔서 저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브레이크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아이스 브레이크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재미있는, 그러니까 서로 친숙해지고 그다음에 재미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그냥 냉랭한 활동이 되면 아이스를 풀어낼 수가 없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초기에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만일 한다면 수업의 내용과 기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컸는데, 이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서로 학생들이 따뜻하고 친밀하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게 한다. 서로 친밀해지고 생산적인 환경을 만든다. 협동적 그룹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저는 이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 활동을 선택하거나 설계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명이 지금 왔는지, 한 팀에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학년이 다양하게 오는지 아니면 같은 전공 학생들이 오는지, 또 제가 이거를 보면 토목이나 건축과 학생들이 오면 굉장히 특별한 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저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도 되나요? 그럼 제일 높잖아요. 저는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걸 항상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 따라서 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변수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무거운 걸 올려놓게 하던가, 어떤 때는 저는 핸드폰을 올려놓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이유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수업일 때는 활동을 좀 더 간단한 거를 하고, 가능하면 첫 수업에는 위험도가 높지 않은 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미리 생각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크기, 필요한 재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교수님이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일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순간 접착제 같은 거를 한번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게 붙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연하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수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이제 소개하시고 이유와 규칙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변칙을 교수님들이 고려하셔서 절대 변칙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막 학생들이 막 열기가 오르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 말이. 그래서 이제 1분 남았다는 거를 막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정말 끝났을 때는 뭐 불을 끄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종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 이런 거 할 때 좀 소외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적극적으로 좀 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한 뭐 포스트잇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공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활동도 뒤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유해서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 1분 남은 것 같은데요.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 기법을 여기 쭉 정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게임하기를 이제 제일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공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일 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나 스파이티, 면을 이용한 탑쌓기, 하중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변형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내기나 옷걸이나 뭐 집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해서 그 적절한 아이디어 수를 결정하여 서 이제 이기는 거 이런 걸 확인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 정말 재밌었는데 뭐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 있는 카드를 학생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신나고 재밌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창의성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그리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서로 이제 팀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칸을 이렇게 5개 만들어서 이 칸의 조건에 맞는 파트너를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오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팀을 구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팀을 만들었을 때는 팀의 성향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친구들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하고 나중에 그 옆에 친구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 이제 이게 정해진 다음에 내가 왜 수업을 듣게 됐는지를 서로 이제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나 과목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뭐 이런 거 관련된 어떤 헤드라인이나 이런 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것이 나중에 그 주제를 정하는 것과 연결되게 하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도 가능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